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이 자리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만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어디 가셨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깜짝 연결을 해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나가 있는 팟짱 임태훈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임태훈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태훈 특파원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싱턴에 반갑습니다. 계세요 지금. 네. 오바마는 잘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정원앞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탐험해가지고요. 예. 네. 제가 안부를 전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만나면은 제가 꼭 전해드리죠. 네. 아니 그 페이스북에 근황 사진이 올라오는 거 봤는데. 네네. 저는 무슨 정보 요원인 줄 알았어요. 딱 선글라스 끼고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분 뭐 날짜가요. 집회장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 여기는 뭐 스모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처럼 뭐 이렇게 황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 그냥 나가면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는 그렇죠. 못 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네. 하늘 뭐 구름도 되게 끼어 있지만은 뭐 쾌청한 날씨라 가지고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먼지 한 점이 네네. 없어요. 예. 그래서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온이라서 지금 여름 날씨예요. 워싱턴이요? 네네, 원래는 봄 날씨여야 되는데 네. 이상 기후라서 지금 여름처럼 약간 폭염 비슷하게 지금 더워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사진 저희가 네네. 잘 보고 있고요. 아니, 네네. 그럼 다음 달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요. 그렇습니까? 네, 워싱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워싱턴 분위기는 지금 아베가 다녀왔다 와서 네. 지금 일본이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좀 식당도 있고 한데 문제는 지금 아베가 오고 나서는 네. 일본 사람들이 또 이제 갑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 일본이 많이 알려져서 예.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돌아섰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걸 의식해서 아마 방미길에 나서지 않는가라고 네. 판단됩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때 정말 잘 해주셔야겠네요. 그럼 그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기대를 하세요. 예. 네, 접대성 멘트를 기대해야지. 한번 날려봤고요. 자, 네. 소장님 어떤 일정을 네. 진행 중이세요?
좀 뭘 보고 그러니까 느끼셨는지 좀 우리 팟짱 토요일 날 애청자분들께 저녁에- 말씀해 주세요. 예. 예,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서요. 여기는 지금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7시 17분인데, 네.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그날 자고, 그 다음날은, 약간의 투어를 했습니다. 링컨 기념관. 그 아시다시피 이제, 링컨 동상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마틴 루터 킹이 그 연설한 곳이 있죠. I have a dream이라는. 네. 이제 그런 표지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링컨 기념관을 등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한국 참전 용사들의 네. 이제 기념 동상들이 있고 거기도 저희가 갔었고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뮤지엄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정도 이제 일정을 제가 그냥 워밍업을 했고요. 네. 이튿날 어제죠.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IVLP라고 해서 국제 방문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정당인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리더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주간 또는 2주간 이렇게 정부 의회 이렇게 NGO를 이렇게 투어할 수 있도록 네.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통령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 정상이 35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게 예. 올해 75주년이 됐대요. 상당히 오래된 역사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사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은근히 대권 출마 박원순 욕심을 갖고 서울시장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걸 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국무성이 예산을 출연하긴 하지만 국무성이 이것을 핸들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핸들링하는 곳은 NGO가 하고 있고요. 네. NGO가 하는 이유는 창의성과 그리고 진취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무부가 여야가 어디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그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알리기 위한 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 의회 조사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 의회 조사국이 특별검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했고요. 예. 미국도 사실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특별검사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됐고, 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또 난리가 난 것이 뭐냐면은 당시 특별검사가 닉슨의 어떤 불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명령을 했죠. 당시에 이 명령을 법무부 차관과 밑에는 그 검찰총장 이런 사람 다 따랐어요. 네. 부당한 명령이라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따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폭로하고 모두 사직을 했죠. 차관하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닉슨 정부가 결국 닉슨이 대통령에서 하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러한 그 부패 문제가 심각했고 네. 그리고 정치 관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대부 같은 영화를 보시면 갱단들한테 돈 받고 부패한 경찰도 많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거치면서 특별검사 제도에 대한 효용성이 이제 부각이 됐고요. 오늘은 저희가 아침에 법무부 형사소축과에 있는 검사로 또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 특이한 것은 미국은 연방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48명 정도 되는 연방 검사를 임명하고요. 네. 이 연방 검사를 상원이 인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연방 검사 밑에는 연방 검사 보들이 있고요. 네. 1,000명에. 그러니까는 특별검사도 움직일 수 있고요. 연방검사도 움직일 수 있고요. 검사보도 움직일 수 있고, 네. 주에 보면은, 검사장을 또 투표를 하거든요. 네. 이 검사장이 움직이니까요. 사실은 조선시대 때 포도청이 좌포청과 우포청을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듯이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으면 누군가는 계속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분들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누구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누구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잘못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네. 할 것을 겨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특히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죠. 여기 오늘 저희가 오전에 법무부 형사소추과를 갔는데요. 이 부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네. 공직기강, 즉 공직과 관련된 청렴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패 관련된 공무원들을 기소하는 곳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이라크전이 벌어졌을 때 방산 비리가 있었답니다. 여기도. 거기도 방산 비리가 이 있었어요. 예, 어딜 가나 방산 비리는 민간 없을 수 없나 봐요. 그럼 있죠. 네. 그런데 여기가 직접 수사를 했고요. 대령 3명을 구속시켰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자면은 민간인데 군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민간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민간 법정에 세웠대요. 네. 굉장히 그렇군요. 특이하죠.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대령이 10년형을 받아서 아마 올해쯤 이제 출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성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죠. 예. 네.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 군 문제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수사하고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들어왔으면 네네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일정이 이제 워싱턴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고요. 네.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일정이 끝나면은 그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서 2박 3일 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뉴햄프셔를 갑니다. 네. 그리고 유타를 가고 그다음에 시카고를 가는데요. 유타주에서 그 부패 혐의가 있는 주 검찰총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요? 주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주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뭐 경기도 뭐 광역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크죠, 국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 그냥 국가입니다. 나라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에 고유축자를 써서 잘못된 건데요. 스테이트라고 해서 사실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의 그 검찰총장이 네.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감히 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예를 못할 들면은 일이죠. 뭐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다. 만약에 네. 여기서는요 다 구속입니다. 구속일 뿐만 아니라 그 정부는 탄핵당하기 쉽죠. 네. 일단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어떤 뿌리와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철학적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인식했죠. 아니 뭐 우리나라 이게 역사가 보수 뭐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네네.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뭐 네네네. 미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미국 시스템 부패를 척결하는 이런 시스템부터 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미국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요 드네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네. 부패 혐의가 있는 서초구청에 부패 혐의가 있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요. 네. 그 법무부 형사소추과에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은폐가 안 돼요, 사실은. 네.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방검사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사소추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특검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 안에서도 상호 견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뭐 또 오후에는 그 미상원 네. 정보위원회 보좌진들과 전문위원들을 만났어요. 네, 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이제 그 속해 있는 정보위랑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미상원 군사위원회와 미상원 정보위원회는 반드시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특이한 것은 이곳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상원의원이 한 명씩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모든 의원에게 자문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 회의가 비공개라도 들어가서 다 문서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죠. 면이네요.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의회가 강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예산도 사실은 100% 의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내는 그 예산안은 그냥 오바마의 생각일 뿐입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가 그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칼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오바마 정부가 예산을 내면 그건 오바마 생각이라고 의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화당이 다 짜버려요, 전체를. 네. 우리가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죠. 그런 면에서도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이렇게 미국 얘기를 저희가 좀 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우리 임태훈 특파원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까 중간에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다 미국과 비교하면서 좋은 것은 미국과 비교를 안 하거든요. 국회의 권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뭐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나라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통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다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자면 아까 말한 미국의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체계성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검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경우 네. 그 자체가 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저 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도입돼 온다고 치면 네. 일반 직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괜찮다라고 넘어간 일들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자기 중수부가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왕조 시절의 사헌부처럼 그냥 막 사람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서 필요할 수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검찰 자체의 독립성 이게 좀 더 필요한 시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갖고 미국은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그 독립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순간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어야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이미 오래전에 닉슨 사건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감히 어느 정권이라도 그걸 못한대요. 물론 이런 건 있대요. 형사소추가 있는 이 검사님은 오바마 행정부 때 자기가 열심히 막 하면은 오바마의 개다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반대당이 예. 부시 행정부 때 열심히 하면은 부시의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자기들은 정치인들 비난한대요. 다만 자기들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부패 사건에 대해서 누구라도 성의 없이 수사하고 그래서 상원 의원 한 명도 지금 기소가 됐어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현역 의원을 그렇게 그것도 상원 의원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간에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기소 독점주의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처럼 권력의 신여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특징은요. 네. 정부는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부가 입법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행정부는 오로지 민원, 그러니까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한 스탠스로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헌법도 사실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입법도 하고요. 네. 상당 부분 예산도 자기 멋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죠. 그러니까 아까 김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다 복종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의회를 좀 더 강화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차후에는 뭐 정부가 입법안을 못 내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렛대로 해서 이곳은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즉 행정부가 의회의 말을 듣지 않거나 국민의 여론에 반해서 무엇을 할 경우에는 예산안을 지렛대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요. 언론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사회라고 하면 NGO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시민사회가 NGO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네. 정치권을 압박하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뻘짓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선이 어려운 것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 면에서 우리나라 좀 다른 모습인데 뭐 의회의 그리고 힘이 그쪽은요. 강하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의회도 가면은 거리가 그 헌법로가 있고요, 독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독립혁명, 즉 영국의 왕이 세금을 와장창 매기는 것에 저항해서 독립혁명을 일으켰고, 우리는 뭐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 듣기로는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으로 표현하네요. 혁명이고, 네.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이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걸 빼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혁명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세우고 독립을 어떻게 하느냐, 권력을 어떻게 분점하느냐. 왜냐하면 왕정을 반대해서 공화정을 만들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요. 모든 정치 행태를 보면요. 그리고 의사당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그 철학적인 게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악관이 굉장히 낮고 그런데 하얗지만은 그게 모래로 된 돌, 그 사암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 부식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부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흰재치를. 근데 미국 의회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 정치는 영원하고 대통령 굉장히 권력이 보잘것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강하고요, 사실상. 네. 그 사람은 국방과 무역과 관련된 대표성을 가질 뿐이지, 우리 대통령처럼 절대적 권력을 가지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에 올 수 있는 건 딱 한 번, 그 연두교수 할 때나 오지, 모든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데 딱 한 명 못 온다. 대통령이 의회에 못 온다. 의회에서 초청해야지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행정부와 의회의 그 권력 관계의 파워 게임과 견제는 상당히 그 공화 민주 네. 양당의 어떤 그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감시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야 공이 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가 뭐 가이드라인도 내리고 그러면서 네. 여당의 뭐 자율권도 침해하고 이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 국가가 맞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요. 물론 협상을 할 수 있죠. 뭐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 여론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통령이 자기 당 의원들한테 막 명령 내려가지고 네. 막 군대식으로 야 밀어붙여 뭐 어떻게 이 진두지휘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오바마 케어는 어떻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제 그 소위 말해 시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시민들이 그 오바마 케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어떻게 하냐? 의회를 압박하는 거죠.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물며 어떤 주에서는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걸기도 해요. 오바마 케어는 우리 이 정부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녁인가요? 워싱턴은? 예, 워싱턴은 지금 저녁 저녁 7시 7시 반이고요. 아직 해는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 해가 좀 그래요? 더 긴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의회 오늘 만났고, 오늘 정치학 수업도 오늘 좀 들었어요. 2시간 동안. 미국 연방 제도에 대한 어떤 정치, 예.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학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LGBT 군대 내 LGBT 관련된 단체와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바쁜 일정을 정말 소화하고 계시는데 자, 예. 그 저녁 언제 식사는 스테이크 드시나요? 아니, 저는 아직도 스테이크는 못 먹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드시는 거죠? 미국이니까. 네, 아니요, 아직 스테이크를 못 먹었어요.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그 뭐냐면 여기서 네. 이제 저희한테 카드를 줘요. 직불 카드를. 네네. 체크 카드를 주는데 넉넉치 않은가 봐요. 쓸수 있는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저기 뭐지 경유하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때 라스에 내려서 네. 기다렸다가 그렇게 4시간 체크 카드 타고 받으면 와서요. 하다가 남은 거 집에 생활비로 주는 사람 있고 그러던데. 근데 거의 남지 않아요. 1,400불 정도 저희가 예. 그 교통비와 식비로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껴서 써야지 좀 남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호텔도 뭐 좋은 데는 아니고요. 지금 그거 아껴서 뭐 생활비로 줬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지금 지금 한국에. 한국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네, 뭐 여쭤봤고요. 그런 네네. 분은요, 운이 좋아서 조식이 나오는 데서 아마 생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조식 안 나와서 아침 굶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네. 그럼 언제 오세요? 5월 한국에. 31일 가고요. 아이고. 이제 또 내일은 또 그 미의회 윤리위원회도 이제 방문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사법부, 지방검찰 네. 이런 곳들도 저희가 다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네요. 네네네네. 이번에. 예. 일단은 이제 주를 두고서 선택했는데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주와 네.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주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끔 네. 선정해뒀고요. 아마 내일인가 모레는 펜타곤을 갑니다. 국방부. 그래요? 예. 네, 그곳에 가서 그 군대 내 사법 시스템 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는데 이 펜타곤은 아무도 일단은 그렇죠. 보안 검열이 되게 네. 심해서 잘 못 가는데 그래서 저희 오거니제이션 해주는 NGO 대표님도 자기 펜타곤 한 번도 못 갔다고 같이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펜타곤 가는 건 좀 약간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아까 이제 그 군대 LGBT 문제 관련한 인권단체 만났는데, 네. 미국에서, LGBT, 그러니까 그 게이 레즈비언 중에 가장 높은 간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해군의 투스타 제독이 커밍아웃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갖는, 인권의 선진성은, 네. 여러 가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흑인 인권 운동과 여성 인권 운동,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960년대 스토너 항쟁,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항쟁을 일으켰는데, 네. 그것으로부터 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하원의원에 6명의 게이 의원이 있고요. 네. 레즈비언 상원의원 한 분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공화당도 조금 잊어버리긴 하지만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도 레즈비언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의해서 어떤 소수자의 인권 정책들이 점점점 전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미 국무성에 LGBT 특별대사, 특사를 지금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LGBT 인권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라는 게 미국 국무성의 정책입니다, 지금. 네. 우리 이제 대북 특사도 국무성 안에 있듯이 LGBT 특사가 전 세계 LGBT 인권을 터치하고 방문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분도 제가 이제 면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오케이는 안 받았는데요. 네. 뭐 많은 걸 보고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알겠습니다. 수요일도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네. 뭐 브리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네. 잠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7시에 그냥 마취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목이 갔잖아요, 살짝. 네. 오늘 많은 빨리 분들은 뭐 주무세요. 미국 간다 좋다 하는데 정말 너무 빡센 일정입니다. 거의 저희를 그냥 네. 쉴 틈을 주질 않아요. 아유. 여기는
시간을 딱 지키는 게 되게 네. 정확해서 어. 한 1, 2분 늦는 것도 우리 우리는 다 이제 허용이 엄청나게 되는데. 대충합니다. 예. 여기는요 딱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네, 좀 예. 정확하네요. 자, 네네. 소장님, 예. 네네. 이제 네. 뭐 저희가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네네네. 이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미국에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이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이 좀 아, 잠깐 해야 네네네. 되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뭐 들린 얘기가 10분만 한다며요. 혼자 다 해. 미안해요. 좀 국방에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왜 그래, 네. 정말. 수요일 날 감사 결과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민구 장관에게 뭐 전화해서 좀 뭐 대충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수요일 날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차규 총장을 그대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제 JTBC가 보도에 따르면은 외유도 뭐 부인 데려가서 국민 혈세로 뭐 1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네. 이번 그렇죠. 이렇게 순방했는데 다 뭐 이 사람들 뭐 안 가도 되는데 가고 뭐 이랬다는데 네.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네. 이런 문제로 군인사하는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정컨대 윤일병 사건과 같은 폭로로 인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날아가는 일이 전례가 되면 안 되듯이 이런 일로 인해서 군인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예. 결국은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군대 내 어떠한 장성들에 대한 정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터닝아웃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방위원회 개최에서 최차규 총장에 대한 횡령죄 이런 것들을 네. 모두 좀 샅샅이 좀 밝혀야 되는데요. 국방부가 횡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했다는 것이 전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다면은 있죠.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고 네. 정리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나중에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되는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참 이 미국에서 일정 소화하시랴 한국 이 군 문제 또 살펴보시랴 정말 바쁘신데 이 최 네네. 총장 문제는 뭐 어쨌든 국방부 감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또 네네.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네. 오늘 저녁 지금 드시던 중 아니었나요? 네, 제 지금 면이 팅팅 불고 있을 겁니다. 예. 정말 말씀 미국에서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네. 2주 동안은 임태훈 소장님 말고 임태훈 특파원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네. 주에는 영어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요. 알겠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네네. 체력 안배 잘하시고 다음 주에 네, 페이스북 통해서 또 네. 많이 여기 사진 올리고 하겠습니다. See you 예. next week. 의원님 계속 영어. 알겠습니다. 임태훈 특파원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굿바이. 바이바이. 장윤선의 팟짱.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을 미국에 계신 소장님을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예. 뭐 임 소장님 말씀이 계속 이제 길어졌는데 예.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많이 좀 앞서도 비교되는 잠깐 얘기한 점이 있죠? 것처럼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은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국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스웨덴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스웨덴은 인구가 1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확하게 그렇죠. 천만을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좌진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25명 뭐 이 정도 네. 이제 배정이 되고 앞서 정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보위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논쟁 중에 있어요. 근데 논쟁 중에 있는데 국정원도 반대하고 이제 집권당도 여당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현재 정보위는 국회의원만 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당연히 보고를 받는 것도 그렇고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보는 것도 그렇고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전부 다 의원 예. 본인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상임위 뭐 제가 국방위도 하니까 국방위의 기밀 문서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2급 기밀 취급인가가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보고를 받고 또 그걸 정리해가지고 또 저희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정보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임위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의원 그렇죠. 혼자 다 보고 의원이 그걸 다 검토하고 한다는 되니까.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각각의 의원에게 그 권한을 1인씩 보좌진을 지명하는 게 어렵다면 네.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좌진을 마련하자. 라고 네. 하는 이제 그 정도라도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많이 알면 싫은 거죠. 음. 예, 결국은 많이 네. 알면 싫은 건데.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예, 결국 그렇죠. 이유는 근데 결국은 정보라고 하는 것의 공개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국회가 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공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법이 우리는 이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좀 배치되는 것이 연달아서 그게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보면 헌법 40조에 보면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52조에 법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일종의 내각제가 예, 좀 짬뽕이 되면서 좀, 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됐는데 실제로도 정부 입법이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거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부 입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차라리 좀 명확하게 다시 좀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는 시기에는 이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 같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의회 정치가 뭐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네. 있고 그리고 의회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그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 수를 늘리고 보좌관 수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 국회의원 특권만 줘서 뭐하냐 네. 권력만 줘서 뭐하냐 다 딴짓하지 않냐 이런 불신이 정말 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든 이게 그런 불신이나 비판 때문에 먹혀들기가 어렵고 또 이걸 정부가 이용해요. 그래서 의회 권력이 그러니까 저는 강화되기 그 어렵다는 여론이라고 생각이 하는 드는데요. 것이 예. 정말 시민의 여론인가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인가에 대해서 네네. 좀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시민들이 국회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요. 네. 그러나 삼권분립 체계에서 가장 시민 편에 있는 것은 어쨌든 국회인 겁니다. 그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국회의원이 연봉을 1년에 한 1억 정도 받아간다. 네. 그렇게 많이 받아가서 뭔 일 하냐라고 하지만 예. 아주 단순하게 하나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통영함의 아주 작은 부속 중에 하나를 2억짜리를 41억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들어 한 건만 밝혀내도 네. 30억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더 크게 보면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업들도 우리가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특권이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의 특권이 강한 거죠. 음. 대통령이 50명이고 국회의원이 500명이면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보편 다수가 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뉴스에서 보도되는 건 국회의원의 비리, 잘못된 점, 싸우는 모습.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뭐 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이 비춰졌었는데 뭐 그런 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정말 국회의원은요 예. 말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국회의원이 몸싸움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말로 싸우는 것을 싸우지 말아라 네. 라고 하면 국회의원은 거수기죠.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 토론자로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발언하는 네.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의사를 표명하고 전달하는 과정이었고 의사당 안에서의 정치적 행위인데 네. 그것을 싸움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언론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언론의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이 예. 품위 지키고 예의 지켜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당신은 그렇게 떠들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 라고만 넘어가는 것이 과연 국회의 고유 권한일까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권한일까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경우에는 국회 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은 비리 행위는 예. 국회 윤리위의 소관상이 아닙니다. 국회 윤리위는 법률적인 문제 외의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비리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사법부의 처리를 받는 거여서 윤리위가 제대로 활동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좀 별개고 네.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못하는 의원의 뭐 명예 문제라든가 뭐 국회 의사당 내에서의 어떤 활동 네. 이런 것들에 관여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징계를 내리거나 하지는 잘 않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일정 정도 의원의 그 국회 활동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고 소위 뭐 막말의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리 행위나 불법 행위는 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니까 네네. 그 문제는 좀 별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지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국회 의회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게 예. 국민들에게는 이익이다. 예. 국민들의 편은 국회의원의 입법부밖에 권력이 없다. 이런 줄어들면 말씀이시죠? 결국은 예. 청와대와 행정부의 권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권력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줄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어딘가로는 이동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청와대가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바라시는 건지 그게 꼭 박근혜 대통령이든 혹은 나중에 어떤 우리 당이 집권한 누가 됐든지 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왕 중심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더 많은 권력을 행정부로 네. 가게 되면 결국은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되는 대상의 객체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저희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계속 예. 논쟁적인 사안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예. 살펴보고요. 자, 임태훈 우리 팟짱 특파원을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 얘기를 들어봤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황 예. 알아봤습니다. 참 미국에 계신 팟짱 애청자분들은 한번 임태훈 특파원한테 연락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예.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해서 거기서 팟짱 모임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비가 별로 없다니 스테이크 한번 사주십시오. 네, 자 저희가 오늘 마카산삼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카산삼을 받으셨어요. 예. 네, 앞으로 좀 건강해지시고 예. 더 많은 분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기침을 하시던데 예. 이게 제가 몇 달 전부터 지켜봤는데 기침이 안 없어져요. 예. 방송에서도 계속 장기침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감기가 계속 길어지는 건가요? 제가 너무 이제 이런저런 방송들에서 죄송해가지고 그러면서 입으로 기침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가봤어요 어제. 네.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겁나 소리 들었는데 아니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왜 병원을 안 오고 버티고 있냐고 했는데 인후염인가 후두염인가 하여튼 뭐 그게 인후염이 왔대요. 근데 네. 급성 인후염처럼 강하게 왔는데 이게 한 3-4개월이 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이 목 있는 주위뿐만 아니라 성대까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한 3개월 이상 이게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이제 줄어버려가지고 예.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까지가. 그래서 폐까지 지금 조금 그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 먹으면 나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고 하니까 네. 아마 항생제의 힘과 마카산삼의 힘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업체분들께서는 오마이뉴스 팟짱에 다른 광고도 좀 많이 좀 실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네. 홍보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 인권의 정치 막간 코너 헬스장으로 잠깐 진행해봤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 저희가 인권의 정치지만 이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 국방위 소관이시고 정보위도 맡고 계신데 이 SLBM 이게 심각한 이 도전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뭐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고요. 네. 정말 심각했으면 NSC가 바로 가동이 됐겠죠. 근데 북한이 이것을 쏜 날도 NSC는 가동되지 않았고 네. 앞으로도 몇 년간은 북한의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네. 사업을 북한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갑자기 음. 어제 뭐 처음으로 이제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이나 국방부에서의 대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뭐 그렇게 불안하실 생각은 안 가셔도 되고 네. 또 북한의 능력이 실제 뭐 군 당국이 2017년이면은 현장 실전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실전 배치라고 하는 용어에 따라서 아마 이해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국방부가 말한 실전 배치는 이겁니다. SLBM을 담을 수 있는 잠수함이 네. 2017년이면 다 건조가 돼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실전 배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태평양까지 날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 문제 그리고 ICBM 문제 그리고 SLBM 문제 이제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ICBM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쏴보기도 하고 그 추진체를 가지고는 있어요. 네, 연습을 하고 예,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전 배치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예, SLBM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SLBM을 쏘려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잠수함 그 예. 용량도 큰 게 필요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로만 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군사 방송은 아니니까. 네. 첫 번째는 SLB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깝게 뭐 대포동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걸 쏘려고 장사정포 정도를 쏘려고 대한민국에 쏘려는 정도의 수준으로 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이제 ICBM처럼 대륙간 태평양을 탄도미사일처럼. 건너가는 네. 탄도간 미사일이거든요. 대륙간.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서 그게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와서 목표치까지 맞추는 이 기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북한이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죠. 뭐 위성으로 쐈다고 했지만 위성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고 네. ICBM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큰 9m짜리 미사일이에요. 이게 네. 이 큰 미사일에다가 담아서 쏘는데 일반 화약 담아가지고 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핵을 담아서 쏘고 싶은 것인데 소위 이제 이러려면 핵의 소형화,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도 계속되지 못하고 있고 또 단계가 그렇게 막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2년 새에 소형화, 경량화에 이르고 그것이 SLBM에까지 성공할 만큼의 실전 연습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다른 문제인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잠수함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현재 이제 지금 이 잠수함을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2,000톤급 정도 예.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SLBM이 되려면 3,000톤급, 우리가 골프급이라고 부르는데 네. 골프급 잠수함이 돼야지 이 힘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발사대를 세워서 그 예. 힘을 받쳐주는 건데 발사대를 세우는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아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2,000km를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2,000km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실탄도 아니고 연습탄으로 쐈어요. 모형탄. 네. 근데 이 모형탄이 150m 날아갔습니다. 2000km를 날아가야 되는 건데 네. 150m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 아주 초기의 연습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은닉성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몰래 가서 쏘기 그러면 위해서요. 지하 수심 100m에서 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그래야 안 걸리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이거는 부상해가지고 거의 20m 정도 이내에서 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잠수함이 밑으로 내려와서 쏠 때까지 과연 이걸 올라가는 추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 능력 하나와 9m짜리 미사일을 100m를 끌어올리고 이게 2000m가 날아갈 정도의 힘을 갖게끔 추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 수심 100m에서. 그렇죠. 근데 잠수함에서 이것을 바로 발사하는 거니까 역추진 힘이 얼마나 잠수함이 받겠어요. 받쳐줘야 되는 작용 거죠. 반작용으로. 예. 그래서 이 형체의 껍질들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3,000톤급의 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까지 잠수함의 체계 개발까지를 다시 고민하자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네.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방산비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긴급 소요 사업, 두 번째 관급 장비, 세 번째 네. FMS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FMS는 뭔가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랑 하고 있는 네. 그 몇 조 원짜리 사업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정부 네. 차원에서 하는 거. 정부 차원에서. 예. 근데 아마 오늘부터 저도 오늘 신문 아직 못 봤는데 오늘 신문부터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SLBM이 됐기 이제 북한이 실전 배치가 되고 이제는 어디 남해에서도 동해에서도 잠수함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한국으로 쏠 거기 때문에 불안하죠. 예. 이제 소나 도입해야 되고 레이더 사령부 설치해야 되고 우리도 잠수함을 더 늘려야 되고 특히나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들이 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 해군에 밀려 있는 수건 사업들인데요. 네. 이게 이제 긴급 소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방산업체가 얘기하는 것이고 네. 군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LBM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방추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체계를 그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본부장이 어제 정확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체계의 수준에서 추진 발사를 한 것입니다. 네. 라고 답변했어요. 음. 전혀 생뚱맞게 우리는 한 2020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걸 발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 정도에 이것을 이 정도 모형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이 쐈으니 긴급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군피하 짓은 멈춰야 된다. 이제 국민들도 이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지금 그리고 당장 SLBM 에 이것은 탄도탄 미사일이고 제가 명확하게 장관에게도 질문했습니다만 이걸 형체를 변형해서 예를 들면 뭐 150km나 200km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서 이게 목포나 혹은 뭐 어디 울산이나 이런 지역으로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변경하면 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형체 자체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으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수함의 능력을 통해서 네. 지금 SLBM을 가지고 한반도를 바로 직타 공격하는 예. 이 문제는 군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잠수함이 생겼으니까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 네. 이것은 뭐 더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지금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네. SLBM으로 바로 한반도가 그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그 불안감을 언론이 좀 붙이고 있는 예. 그런 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이런 장비가 빨리빨리 필요하다. 빨리빨리 사야 된다. 이런 논리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끊임없이 매번 해왔던 방식이에요. 북한의 무인기가 뜨니까 네. 무인기가 구글 위성보다 더 능력이 떨어져요. 지금 북한이 그때 날렸다고 하는 무인기가. 예. 근데 그때 날리고는 왜 한 번도 안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미사일 사령부 창설하고 네. 레이더 뭐 산다고 음. 500억인가 들여가지고 뭐 사고 네. 그 호들갑을 떨었죠. 호들갑을 말 떨었죠. 그래서 아마 들어간 예산이 전체로 하면 한 8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대로. 예. 부서 창설하고 뭐 하고 음. 그렇게 계속 긴급 소요 사업으로 써먹고 음. 놓고 계심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철책을 CCTV로 바꾸는다는 사업 해가지고 예. 삼성 S1이 지금 그 철책 사업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네. 문제점들이 일들을 예, 계속 나오고 있고 국가 안보를 이렇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안보를 팔아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무기를 또 도입해서도 잘 만들면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미래형 첨단 무기라고 불렸던 K11, 예, K11. K11 예. 복합형 소총. 이 소총 제가 결함이 K11 있었는데 복합소총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고 제가 K11 복합소총과 이 북한 총에서 총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네네. 문제 이건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음. 그럴 때마다 정부와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 K11은 진짜 미래형 좋은 총이다. 그랬죠. 그리고 방탄복 뚫리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지난번에 저기서 선진 시험장에서 시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시험할 때도 제가 말했던 것은 일반 장병들이 입고 있는 구형 방탄복 얘기를 했는데 신형 방탄복만 갖고 와서 안 뚫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예. 일들을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호도하는 있었죠, 거죠. 계속. K11 같은 예. 경우도 전자적 문제 이게 네. 이제 그 전기 충격을 비슷한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석을 통해서 격발이 돼 버려요. 근데 격발이라는 것이 총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격발 신호를 탐지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이 나갔다고 총 자체가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알은 안 나가지 않냐라고 하는 걸 기자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은 격발은 안 되네라고 하는 그 용어에 그렇죠. 대해서 예. 혼란을 일으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방산 비리 얘기를 하지만 네. 방산 비리라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정말 비리 문제로 있는 것이 있고 부실한 장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소요가 급히 필요한 것도 있는데 네. 순위에 밀려서 계속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해군의 어떤 그 지휘함 같은 경우 아직도 486 컴퓨터를 쓴다 이런 것들은 예산 소요가 이제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긴급 예산으로 긴급, 계속 예, 그렇죠. 쓰여지기 때문에 내려올 그래서 예산이 없는 그 거죠. 세 가지로 보는 것이지 네. 예를 들면 컴퓨터 486을 쓰는 것을 방산 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항상 그 세 가지를 구분했었는데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비리가 있는 곳에 결국 부실이 있는 곳에 결국 비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부실이 있었으면은 그 이유가 예. 비리였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는 그게 그냥 부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돈을 다 투자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그러면 돈의 있죠. 일부가 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군인이 먹는 게 아니더라도 네. 업체가 제값을 제대로 들이지 않고 납품하고 그러니까 뭐 41억을 돈을 받았다고 해놓고 2억짜리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41억짜리를 제대로 줬으면 어군 탐지기 이런 거를 주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부실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그 방위산업 합동조사단 협수단이 K11 소총과 관련한 사람들 또 잡아갔더라고요. 네, 3명 예. 구속했어요. 사실은 저도 K11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도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신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니까 부실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예. 부실하다, 그렇죠. 잘못됐다 예. 이렇게 제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결국은 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비리가 된다. 저번에 방탄복도 구속됐어요. 아, 예. 예. 방탄복도 안 뚫린다고 서류 조작해줬어요. 그 군인이.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데는 다 예. 비리가 있었네요. 다 비리가 예. 있었던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군 얘기만 하면 예.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 그 SLBM 이 상황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장비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참 또 이 무기를 산다고 하면서
또 어떤 비리가 또 저질러질지 이것까지 우리 걱정이 근데 되고 그동안 있습니다. 긴급 제가 그걸 쭉 정리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긴급 소요 사업으로 사왔던 많은 것들 이게 다 부실하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네. 대통령 보고까지 다 있은 후에 7, 8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다 합니다. 연구 개발할 거, 체계 개발할 거, 네. 또 업체에 맡길 거, 또 도입해 올 거 이런 것들을 시기를 맞춰서 다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 사올 장비라고 하는 것이 네.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 서북도서가 어떤 포격을 당하고 뭐 이제 되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장비를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에드벌룬 같은 걸 띄워가지고 거기를 감시하는 감시해야 것을 된다. 하겠다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대 산다고 돈을 들였어요. 400억인가를 들여서 한 대는 바람 빠져서 떨어지고요. 네. 처음부터 그 페이퍼 컴퍼니에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부도 나버렸어요. 부도가 아니죠. 아예 회사 자체가 없는 데다 계약을 하는 것을 나중에 밝힌 거죠. 네. 예, 그래서 없어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내 업체가 다시 인수를 했는데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해갖고 포기했어요. 정부 예산만 국가 예산만 150억 정도 날아갑니다. 예, 참 150억 정도면 예. 정말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요. 모르는데 그런 군비 예산에서 100억, 200억, 300억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아유, 다 우리 세금인데 너무 아깝네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군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하죠. 관대해요.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야 예. 된다.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예. 제가 뭐 저는 원래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군축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쓰는 것은 정말 더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낭비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입법부에서 막을 수가 없나요? 이 부실할 수 있는 염려가 되는 이런 예산 국회에서 걸러내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할 것 앞서 같은데요. 임태현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심의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의결 확정만 해주는 거예요. 편성 권한은 정부에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도 하고 뭐도 하지만 네. 1년 정부 예산 370조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는 것은 한 5, 6조 정도인 거죠. 근데 국회가 매년 5, 6조 원 정도를 그렇게 컷한다라는 것을 정부가 다 알기 때문에 한 3, 4조 정도는 처음부터 업시켜서 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깎는 예산 한 2조 원 가까이밖에 안 되는 거죠. 아마 국회가 350조 예산 중에 한 200조는 깎았다. 그리고 새로 바꿔야겠다. 깎은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른 데로 이제 예, 바꾸는 쓰는 거죠. 뺀 만큼을 다시 이제 바꾸는 거니까. 네. 근데 아마 200조를 깎았다고 하면 국민들이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행정부가 독단적이고 단독적으로 저렇게 일하는 것들을 네.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 상황 그리고 예산 짜는 상황 이런 걸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입법부가 좀 강화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SLBM 얘기를 하다가 다시 입법부 문제, 국회의원 권한 문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거는 또 어려운 문제니까 저희 계속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토론돼야 할 그런 의제인 것 같고 자, 이 SLBM 쫄 필요 없고 이 문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예. 세력들 이 문제를 더 두 눈 부릅떠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인권의 정치 시간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국방의 시간 뭐 이런 걸로 좀 바뀌었는데 다음 주에도 인권에 대한 얘기 저희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임태훈 소장을 미국에서 예.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특파원의 활약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빨리 좀 나으셔가지고 예. 이제 기침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우 제가 죄송해요. 네, 아니 이걸 편집하는 김윤상 기자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걸 다 편집하시는구나. 그럼요. 이 애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예. 저희가 편집하고 아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